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전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 여기서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의 값은 x제곱의 개수인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x의 개수인 4 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죠. c는 상수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별식 바로 구해볼게요. d는 b제곱 4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4ac c가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가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돼요. 전개해 주시면 16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8로 나눠주시면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아셔야 되는 개념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에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를 이항해 주시면 2,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식을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은 0이에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주시면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0이 나오려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거나 또는 여기서 0이 나오려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세타, 우리 세타의 범위가 어때요? 문제 보시면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먼저 2분의 1이 나올 때를 봐주시면 2분의 1 직선 그려볼게요. 2분의 1이 나올 때는 x값이 2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세타 값이 2개 나오게 되겠죠. 코사인 몇이 2분의 1이에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범위가 지금 0부터 2파이까지였어요. 그러면 대칭성을 활용해 주시면 여기의 세타 값은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주시는 거니까 3분의 5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3분의 5파이를 적어볼게요. 따라서 세타는 3분의 파이거나 또는 3분의 5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만나게 돼요. 따라서 이때 x는 어때요? 세타는 어때요? 2파이의 절반일 때니까 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타는 파이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빈칸 채워봐야겠죠? 풀이 과정 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가해서 인수분해했더니 어땠어요?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수분해했더니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는 세타가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рат에선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세타가 파이일 때였어요. 그래서 마에 들어갈 값은 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가에서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구해줬죠. 여기서 2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인수분해해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2분의 1을 구하는데 또 2점을 줬어요. 그래서 각각 이 범위 안에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는 세타가 3분의 파이거나 3분의 5파인 걸 그래프 그려서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서 2점을 줬고요. 그리고 각각 2점을 줬네요. 마지막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 세타는 파이였어요. 여기서 또 2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푸실 줄 아셔야겠죠.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삼각함수 파트에서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값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판별식을 활용하면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짝수 판별식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A는 X제곱의 개수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B'은 X의 개수의 절반이니까 2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C는 상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0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4분의 D 짝수 판별식 활용해 주시면 B'의 제곱 2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0 코사인 세타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을 갖겠죠. 그러면 식을 전개해 주시면요. 4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마이너스 10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식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4,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항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0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0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4에서 2를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와주시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5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사의 값이죠. 여기에서 봐주시면 일단 코사인 세타 플러스 3은요. 코사인 세타가 범위가 어때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에 3을 더하면 무조건 양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는데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2파이겠죠, 범위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작거나 같으면 요 범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x범위는 어때요? 여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원래는 코사인 몇이 2분의 1이에요?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세타 값은 3분의 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칭성을 활용해서 이 세타 값은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뺐으니까 3분의 5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사이값이에요. 요렇게 사이여야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타는 3분의 파이보단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타의 범위에서 앞에가 알파, 뒤에 수가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알파는 3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베타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분의 5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돼요. 정답은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 수학 1-1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가장 큰 특징은 풀이 과정 틀이 주어진 점에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알려줬죠. 풀이 과정 틀을 통해서. 그리고 EBS에서는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이랑 같아야 됐어요. 그러면 출제 예상해보면 0보다 작은 경우, 어떤 경우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추가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판별식을 정리해서 코사인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율이 100% 정도인 수능 3점짜리 문항으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삼각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 수학 5전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곡선이 직선 y는 2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a, b의 길이는 2일 때 상수 a의 값을 찾는 거예요. 먼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는 2의 x제곱의 개형을 그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먼저 3의 x제곱의 그래프도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y는 3의 x제곱으로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y는 3의 x제곱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면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또 여기에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요.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플러스 a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a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개형을 그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정확한 a 값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개형만 살짝 그려봤는데 이 곡선들이 y는 2와 만나는 점을 각각 먼저 이 그래프가 제가 방금 그린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a죠. 그러면 만나는 점 여기가 a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2의 x제곱과 y는 2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 여기는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 길이가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A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A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Y가 2여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A가 2여야 돼요. 그러면 3의 X 마이너스 2 제곱은 2 마이너스 A가 되겠죠. A-2죠. A로 이항했으니까 A-2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로그로 바꿔주시면 X-2는 로그 3의 A-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X좌표는 로그 3의 A-2 더하기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X좌표를 로그 3 A-2 플러스 2라고 하면 Y좌표는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y는 2의 x제곱은 2가 나오려면 x가 몇이어야 돼요? x가 1이어야 돼요. 그래서 b좌표는 1,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프 개형만 살짝 그렸던 건데
여기가 1사분면에 있네요. B좌표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어때요? 점근선은 A죠. Y는 A예요. 여기가 Y는 A예요. 그래서 AB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AB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주시면 길이가 2가 나와야 돼요. A의 X좌표는 로그 3의 A-2 더하기 2죠. 여기에서 B의 X좌표 1을 빼주시면 길이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로그 3의 A-2는 1이죠. 그러면 진수 A-2는 밑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3이에요. 따라서 A의 값은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먼저 제가 A의 좌표를 로그 3의 A-2 더하기 2, 2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4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형을 알고 계셔야 돼요. A, B와 만났을 때 개형을 알고 계셔야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B좌표도 잡았죠. B좌표는 1,2였어요. 여기서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AB의 길이는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서 길이가 2가 나왔던 거죠. 여기서 2점을 줬어요. 따라서 A는 5가 나왔죠. 여기에서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파트에서 유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A가 1보다 크고요. 상수인 A에 대하여 직선 Y는 64가 두 함수 Y는 2A의 X제곱과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 그러면 Y는 A의 X제곱 이렇게 그려주시면 Y는 2A의 X제곱은 밑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X가 0일 때 여기는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Y는 64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Y는 64가 두 함수 Y는 2A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여길 B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AB의 길이가 1일 때 5B제곱, 3분 5B제곱 마이너스 3분 5A의 제곱을 찾는 거죠. 그러면 A의 X좌표를 모르니까 K라고 하면 Y좌표는 A가 이 함수를 지나기 때문에 2A의 K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K제곱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K가 2A의 K제곱이 몇이 나와야 돼요? Y가 64잖아요. 그쵸? 그래서 2A의 K제곱이 64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B좌표도 봐주시면 B좌표가 Y는 A의 X제곱 위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X좌표는 일단 어떻죠? AB의 길이가 1만큼이니까 X가 K에서 1만큼 더 간 거예요. 그러면 K 플러스 1, Y좌표는 어떻죠? B가 이 곡선을 지나기 때문에 A에 X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B의 Y좌표도 직선 Y는 64이기 때문에 A의 K 플러스 1제곱은 64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2A의 K제곱과 A의 K 플러스 1제곱이 어때요? 같죠? 그리고 64로 같아요. 그러면 64 서로 같기 때문에 2A의 K제곱과 A의 K 플러스 1제곱이 같아야 돼요. 2의 K제곱, A의 K제곱이 A의 K 플러스 1제곱이니까 A의 K제곱 A랑 같아서 A K제곱 약분되죠? 그래서 A는 2의 K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에 대입해 주시면 A의 K 플러스 1제곱은 2의 K제곱의 K 플러스 1제곱이랑 똑같죠? 이 식이 64라는 건데 좌변 정리하면 2의 K제곱 플러스 K제곱은 64라고 하는 건 2의 6제곱이죠? 따라서 지수가 같아야 되니까 K제곱 플러스 K는 6이어야 되고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K제곱 플러스 K-6은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 주시면 K 플러스 3, K-2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거나 2여야 되는 건데요. 제1사분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양수라서 K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좌표는 정리해 주시면 K가 2기 때문에 2, 그리고 A의 값은 어때요? 여기에서 대입해 주시면 A는 2의 제곱이니까 4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A 8의 제곱 64가 A의 좌표가 되고요. B의 좌표는 K 플러스 1 3, 4의 3제곱이니까 64라고 또 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Y는 64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선분 5B의 제곱 빼기 선분 5A의 제곱을 찾을 거예요. 선분 5B의 제곱은요. 원의 중심 0,0과 B 사이의 거리예요. 루트를 원래 씌워야 되는데 제곱할 거니까 벗겨지죠. 그러면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64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5A의 제곱은요. X끼리 뺀 거의 제곱 2-0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해주시면 2의 제곱 플러스 64의 제곱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선분 5B의 제곱에서 선분 5A의 제곱을 빼주시는 거니까 3의 제곱 더하기 64제곱에서 2의 제곱 마이너스 64제곱 빼주시면 3, 3, 9 마이너스 2, 2, 4기 때문에 정답은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1-2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가 둘 다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선분 AB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는 선분 AB 길이가 2일 때 요렇게 힌트가 주어져 있고요. 식변형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에서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도 하고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야 돼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도 알고 계셨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율이 80% 정도인 지수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전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 3의 AN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3의 AN은 2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A2 곱하기 A4 곱하기 A6은 3의 15제곱일 때 어떤 항이 3의 46제곱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로그를 먼저 정리해 주셔야겠죠. 로그끼리 뺐어요. 로그끼리 뺐다는 거는 진수끼리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밑이 로그 3, 밑이 3으로 똑같기 때문에 로그 3에 AN분의 AN 플러스 2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라고 하는 건 로그 3의 3의 제곱이니까 9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진수 AN, 여기 진수 좌변의 진수와 우변의 진수가 같아야 되니까 AN분의 AN 플러스 2가 9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AN 곱해주시면 AN 플러스 2는 9A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을 A1이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AN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에요. 그러면 좌변의 AN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제곱이고요. 9 곱하기 우변의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이 약분이 돼요. 첫째 항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 R의 n 플러스 1제곱은 R의 n제곱 곱하기 R은 9 곱하기 R의 n-1제곱은 R의 n제곱 곱하기 R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러면 R의 n제곱도 약분되죠? 그러면 양변에 R을 하나씩 더 곱해볼게요. 좌변은 R의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여기가 1이 돼서 9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비가 양수라는 걸 아셔야겠죠. R제곱이 9인데 R은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R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힌트 또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힌트 봤더니 요 힌트 있죠. A2라고 하는 건 어때요? A2는 첫째 항 곱하기 R 곱하기 A4는 첫째 항 곱하기 R 세제곱 곱하기 A6은 첫째 항 곱하기 R 5제곱 했더니 3의 15제곱이래요. 그러면 A1의 세제곱 그 다음에 R에 R 곱하기 R의 세제곱 곱하기 R의 5제곱이니까 R의 몇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9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R이 몇이죠? 3이죠. A1 세제곱 3의 9제곱을 곱했더니 3의 15제곱이래요. 그러면 A1의 세제곱은 3의 15제곱을 3의 9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3의 6제곱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A1을 세제곱했더니 3의 6제곱인 거니까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하셔도 되고요. 3분의 1제곱을 해주시면 첫째 항 A1이라고 하는 거는 3의 제곱 9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AK 일반항 구해주셔야 돼요. 등비수열 일반항은 AN을 먼저 구해볼게요. 등비수열 일반항 AN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죠. AK는 어때요? 9 곱하기 3의 k-1제곱이 3의 46제곱이 나와야 된대요. 9는 3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3의 k-1제곱은 지수끼리 더해주면 3의 k 플러스 1제곱이죠. 얘가 3의 46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k 플러스 1은 46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항하면 k의 값은 4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이 로그식을 정리해서 an 플러스 2는 9an이랑 똑같았어요. 여기서 3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 공비를 먼저 구해줄 수 있어야 됐죠. 여기서 3점을 줬어요. 그리고 첫째 항도 9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됐어요. 이 힌트를 이용해 준 거죠. 여기서 2점을 줬고요. 따라서 AK가 3의 46제곱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은 45였죠? 여기에서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 1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레벨 1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는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비수열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AN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죠. 그러면 A2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곱하기 R이에요. 이 값이 지금 3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보시면 A1분의 A4라고 하는 거는 등비수열 일반항 A1분의 A4는 첫째 항의 R의 세제곱을 곱한 거죠. A1이 약분돼요. 따라서 R의 세제곱이 8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비 R이라고 하는 거는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R 대신에 2를 이 식에 대입하면 2A1은 3이에요. 따라서 첫째 항은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A6의 값을 찾는 거니까 첫째 항 곱하기 R의 5제곱 찾는 거죠. 첫째 항은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R의 5제곱은 2의 5제곱이니까 32예요. 따라서 약분해 주시면 정답은 48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1-3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등비수열이죠. 근데 EBS에서는 모든 항이 실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 기출문제에서는 모든 항이 양수여서 R제곱이 9인데 양수라서 R값 3을 딱 구해줄 수 있었고요. EBS에서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R세제곱이 8이 되는 실수 R2를 구해줄 수 있었죠. 그리고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 한국공학대에서는 조금 어렵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로그를 이용해서 힌트를 줬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요.
등비수열 일반항 꼭 알고 계셔야겠죠?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이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율 80%짜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능 3점짜리 문항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뜻과 일반항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오전 2-1번 문제 풀어볼게요. 2차 함수 fx가 2차 함수 fx라 했어요. 그러면 fx를 모르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b, c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함수기 때문에 최고차항 a는 0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가조건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2가 존재하죠. 우리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항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에 fx 최고차항은 ax제곱이죠? 2x제곱과 곱해주시면 2ax 4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f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하는 거니까 ax 4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예요. 마찬가지로 최고차항만 봐주시면 3과 ax 4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의 fx를 제곱하면 최고차항만 봐주시면 ax 제곱의 제곱이니까 a제곱 x 4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개수만 읽어주시면 2a 더하기 3a분의 a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a분의 a제곱인데 a가 약분되니까 5분의 a, 가족건에 의해서 2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a 값은 1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 여기까지는 fx가 ax제곱, 10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조건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x분의 fx,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자 fx는 10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그러면 c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fx 여기까지 봐주시면 fx는 10x제곱 플러스 bx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나조건에서 분모 x라고 하는 거는 x-0분의 여기서 f0은 0이죠. 0 대입하면 그 다음에 분자 fx는 fx-f0으로 표현해 주시면 f'0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f' x 구해볼까요? f'x는 미분해 주시면 20x 플러스 b예요. 여기에 0 대입하면 b가 나오는데 나조건에 의해서 3이 나오겠죠. 따라서 fx 정리해 주시면요. 10x제곱 플러스 b값이 3이기 때문에 3x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f1의 값을 찾는 거죠. f1의 값을 구하고 그러면 f1은 10 더하기 3이니까 답은 1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fx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구했죠. 정한 다음에 2차항 개수가 10인 걸 구했어요. 이 과정에서 문제에서 3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갔죠. 그래서 상수 c도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2점을 줬어요. 그리고 리미트 x분의 fx는 x-0분의 fx-f0과 똑같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 3인 걸 구했죠. 그래서 여기서 3점을 줬고요. 따라서 fx를 완성시켜서 문제에서 구하는 f1의 값을 구했어요. 13을 구하는데 여기서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2 미분계수와 도함수 레벨 2 3번 문제 풀어볼게요.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2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fx를 모르기 때문에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번 나올게요. 여기서 a, b, c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가조건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최고차항만 비교해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여기서 3x제곱의 최고차항 fx ax제곱을 곱해주시면 최고차항만 확인하면 3ax 4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f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fx제곱은 x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하는 거니까 ax 4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예요. 그러면 최고차항만 봐주시면 ax 4제곱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fx를 제곱하면요. 최고차항만 봐주시면 ax의 제곱이기 때문에 a제곱 x 4제곱이 나오게 돼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는 최고차항만 봐주시면 돼요. 3a 더하기 a니까 4a,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개수만 읽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분모는 4a분의 분자는 a제곱이 나오게 돼요. 다 x 4제곱이니까 개수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가 약분이 돼요. 4분의 a가 가주권에 의해서 극한값 3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a는 1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조건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분모를 봤더니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a가 12죠. 그러면 분자는 1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오게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c만 남게 돼요. c가 0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시면 fx라는 식은 12x제곱 플러스 b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c가 0이기 때문에 대입을 다 해준 거죠. 그러면 나조건에서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x이기 때문에 x-0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 f0은 0이죠. 그래서 분자 fx라고 하는 거는 fx-f0으로 표현해 주시면 나조건이랑 지금 똑같죠? 극한이. 그러면 f'0이 나와요. f'0이 나조건에서 2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f'x를 구해주시면 f'x 미분하면 24x 플러스 b죠. 따라서 f'0은 b인데 b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a가 12였고요. b가 2죠. 2x. 그 다음에 c는 0이에요. 우리는 f'1의 값을 찾아야 돼요. f'x 다시 미분해 주시면 24x 플러스 2인데 따라서 정답 f'1은 24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정답은 26이 나오겠죠?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오전 2-1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일단 둘 다 2차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fx에 대한 식을 미지수 a, b, c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가나 조건에 의해서 가조건에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는데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고차항끼리 비교를 해줬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a의 값을 둘 다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서 상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 식변형 문제로 100% 연계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차이점은 EBS에서는 f'1 도함수를 구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에서는 f1 함수값을 구하라는 차이점이 있겠죠.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의 극대값을 GA라고 한대요. 그때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 극대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f를 미분해 볼게요. f'x라고 하는 건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2x 마이너스 12a죠.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2라고 할 수가 있어요. 2a죠. 12a가 되기 위해선 2a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2랑 a랑 곱하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a가 2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f'x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2 또는 x가 a예요. 근데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그 증간표를 바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증간표 그려주시면 요렇게 x가 2가 여기 있고 a가 2보다 더 크니까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이때 f'x는 어때요? x가 2일 때 0이고 a일 때 0이에요. 그러면 fx를 한번 볼까요? fx를. 자, fx가 내려간 함수예요. 음수죠. 그러면 3차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2일 때 x가 2일 때 극소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x가 a일 때 극대값을 가져요. 그래서 fx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3차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가 기울기 음수, 양수, 음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극대값은 언제 가져요? 극대값은 x가 a일 때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을 GA라고 했는데 그러면 GA는 fx가 a일 때 극대값을 갖는 거죠. 결국에 FA랑 똑같아요. FA는 여기에 x 대신에 a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 플러스 18a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이 식은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a 제곱 플러스 18a가 나오게 돼요. 우리는 G'A 값 찾아야 되네요. 그러면 G'A는 미분해 주시면 3a 제곱 마이너스 15a 제곱 3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15a 그 다음에 플러스 18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극한값 구해볼게요. 리미트 a가 2에서의 우극한 구해주시면 a-2분의 G'A예요. G'A죠. G'A 3으로 묶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a가 2에서 우극한 확인해보면 a-2분의 분자가 인수분해돼서 3a-2, a-3이에요. 그럼 여기서 a-2 약분되죠? 근데 a가 2로 가까이 가니까 3 곱하기 2-3 마이너스 1 따라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처음에 우리가 fx의 극대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fx를 미분해줬죠. 그래서 f'x를 구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줬어요. 점수를 2점 줬고요. 그 다음에 GA가 바로 FA였죠. X가 A일 때 극대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GA는 FA라서 A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A제곱 플러스 18A를 구하는데 4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극한값 이제 구했죠. 리미트 A가 2로 가까이 갈 때 A-2분의 G'A는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여기서 점수 4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레벨 2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실수 a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어요. 3차 함수죠. fx의 극대값을 ga라고 할 때 이렇게 극한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미분해 볼게요. f'x는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x 마이너스 6a죠.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예요. 그러면 뒤에식 인수분해 돼요. a랑 1을 곱하면 a가 나오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f'x가 0이 나오려면 x는 a거나 또는 x는 1이어야 돼요. 근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만약에 1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fx가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3차 함수가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고 극소값을 가지고 여기서 극대값을 갖는데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a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1에서 극대값을 갖겠죠. 여기 1에서 극대값을 갖게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극대값을 뭐라 한댔어요? GA라 한댔어요. 따라서 극대값 GA는 이 함수가 fx죠. f1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a 플러스 3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이죠.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2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1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또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극소값, 여기서 극대값 똑같이 존재하는데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a에서 극대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극대값인데 x가 a일 때예요. 그러면 우리 극대값을 GA라고 한다 했으니까 GA는 FA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a를 대입해 주시면요. FA는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a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 a가 1일 때 봐주시면요. 이때 f'x는 어떨까요? a가 1일 때 a가 1이면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어서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1에서 극값을 가지지 못하고 3차 함수가 쭉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GA는 A가 1보다 작을 때랑 A가 1보다 클 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정리하면 GA는 먼저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2예요. 만약에 A가 1보다 작을 때면요. A가 1보다 클 때는요. 이 식이었죠.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G'A라고 하는 거는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이고요. A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는요. 3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9예요. 그러면 리미트 A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A가 1에서 좌극한
봐주시면 G'A 좌극하는 여기 G'A에서 위에씩 봐주시면 되죠. A가 1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0이죠. 그 다음 극한값 봐주시면 우극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A가 1에서 우극한 A-1분의 G'A를 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아래에 일단 옮겨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A가 1에서 우극한 봐주시면 A-1분의 자, G'A인데 우극한 보는 거니까 아래식 보는 거죠? 3으로 묶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이 식은 인수분해하면 A-1, A-3인데 A-1 분모 분자 약분되죠? 그러면 A가 1로 가까이 가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6이죠. 자, 문제에서 둘이 더하라고 했어요. 극한값 두 개를. 그러면 더해주시면 0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전 2-2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쉬운 4점짜리 문항이고요.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함수의 극대와 극소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극값을 가지려면 f'x가 0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a고 1일 때 극값을 가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근데 EBS에서는 A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확인해 주시고 A가 1일 때는 그래프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공학대에서는 친절하게 A가 2보다 크다고 해서 증감표를 바로 그려서 확인했죠. 그래서 fx의 극대값을 G가 FA라는 거 바로 확인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율이 100%고 그리고 수능 특강보다 조금 쉽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전 2-3번 문제 풀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와 가속도가 주어져 있네요. 가속도 A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자, 일단 가조건을 먼저 볼게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VT는 t세제곱 마이너스 t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t는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속도 V1은 1 대입하면 1-1이니까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조건 봐주시면요.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속도는 2t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속도는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되죠. 적분하면 돼요. AT, DT를 적분해 주시면 가속도가 2t 플러스 1이죠. 적분해 주시면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c 여기서 c는 적분 상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근데 우리 가조건에서 V1이 0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C가 0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속도는 가조건에 의해서 0과 1 사이일 때는 가조건에 의해서 T 세제곱 마이너스 T예요. 근데 우리 나조건 활용했더니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속도가 T제곱 플러스 t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는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게 시각 t는 0에서 2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속도를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간을 나눠주셔야 돼요. 절대값이 씌워졌기 때문에 일단은 0부터 2까지면 0부터 1까지는 어때요? 속도가 t세제곱 마이너스 t죠. 자,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t세제곱 마이너스 t는 t로 묶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t
플러스 1 t-1이죠. 그러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자 일단 미분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해 주시면 3t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이 식이 0이 나오려면 3t제곱이 1이기 때문에 t제곱은 3분의 1이에요. 따라서 일단 양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3차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에서는 3 제곱해서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 극대값을 갖고 루트 3분의 1일 때 극대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t세제곱 마이너스 t가 0이 나오려면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 x축 그려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0과 1 사이일 때는 어때요? 0과 1 사이일 때는 음수죠. 따라서 음수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dt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봐줬으니까 1부터 2까지는 어때요? 1부터 2까지는요. 2차 함수예요. 그럼 얘도 그래프 살짝 그려보면 t제곱 플러스 t-2는 t 플러스 2, t-1이죠. 0이 나오려면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 있고요. 0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 이상이기 때문에 양수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와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dt 그대로 나오죠. 그럼 앞에 식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4분의 1 t 4제곱 플러스 2분의 1 t 제곱 0부터 1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2t를 1부터 2까지 적분해 주시면 돼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고 0 대입하면 그냥 0이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3분의 8 플러스 2 마이너스 4고요. 거기서 1 대입한 식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를 구해주시면 정답은 12분의 25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V1은 0이라는 걸 가족권에서 찾고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속도를 구해줬어요.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속도 vt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가속도를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2점을 줬고요. 그래서 가족권에 이용한 v1은 0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마이너스 1을 구했어요. 여기서 3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제가 범위에 따라서 나눠줬는데 속도의 양수, 음수, 부호에 따라서 이 적분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 과정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 어느 정도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3점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12분의 25 거리가 나왔죠? 여기서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정적분의 활용 레벨 1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범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과 1 사이에서는 꼭지점이 0,0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예요. 그래서 1을 대입했더니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을 지나야 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원점이 꼭지점이니까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꼭지점이 0,4예요. 0,4에서 이렇게 내려간 함수죠.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점 P가 시각 T는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는 거예요. 3까지. 3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T 대신에 3 대입해 주시면요.
아래식에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t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아래식에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9 더하기 4,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찾죠? 0부터 3까지 속도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 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게 범위가 다 달라요. 0부터 1까지랑 1부터 여기가 몇이죠? 마이너스 t제곱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가 0 나오려면 t제곱이 4기 때문에 t는 여기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 다 달라요, 함수가. 그래서 나눠주셔야 돼요. 0부터 1까지는요. vt가 3t제곱이에요. 그래서 3t제곱 dt 구해주시면 되고요. 1부터 2까지는요. 이 함수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가 나오게 돼요. dt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요. 음수예요. 근데 우리 절대값이었으니까 음수라서 1부터 2까지는 이 식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 적분하면 3분의 1t 세제곱 0부터 1까지 더하기 그 다음에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4t 적분하면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적분하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4t를 여기서 범위가 2부터 3까지죠? 왜냐하면 앞에서 1부터 2까지 봐줬으니까 여기는 지금 2부터 3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2부터 3까지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 여기에 t 대신에 1 대입하면 3분의 1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8이에요. 거기에서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해 주시면 9 마이너스 12고요. 여기에서 2를 대입하면 3분의 8 마이너스 8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5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정답은 5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전 2-3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속도와 거리죠. 근데 여기서 한국공학대 기출에서는 가속도가 붙었어요. 가속도가 추가됐죠.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속도는 가속도를 적분한 거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통 개념은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요?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주면 됐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범위에 따라서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이 절대값을 푸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EBS 수능 특강은 그래프 그리기가 수월했죠. 근데 한국공학대에서는 3차가 나오면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범위에 따라 VT가 어떻게 풀리는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전 3-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gx를 적분한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fx를 미분해 볼게요. f'x는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예요. 그러면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에 완전제곱식 떼려면 9분의 1을 더해주고 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남는 식이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3, x-3분의 1의 제곱에서 3과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고 2를 더해주시면 플러스 3분의 5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f'x가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3분의 5를 더했으니까 0보다 확실히 크겠죠. 그래서 f'x 따라서 0보다 크기 때문에 f'x는 어때요?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계속 증가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함수 gx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F0은 몇이에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역함수 gx F0 0,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반대로 g 마일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밑에 그래프를 미리 가지고 왔는데 fx는 계속 올라가는 함수예요. 0, 1을 여기를 지나고 계속 증가하는 3차 함수죠. 근데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역함수 g는 y는 gx가 나오게 돼요. fx가 0,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gx는 여기 마이너스 1, 0을 지나겠죠? 대칭 이동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교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fx와 gx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gx를 직접 구하기보다는 이 교점을 y는 x도 지나기 때문에 fx,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y는 x와 만나는 점을 연립해도 같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좌변으로 이항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앞에시 x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한 번 더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교점이 여기서 x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에서 fx, gx, y는 x가 다 만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구해야 되는 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y는 x의 대칭이니까 gx는 대칭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1,1을 지나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를 적분한다는 거는 지금 요 범위를 얘기해요. 이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죠. 근데 gx의 gx를 함수식을 구하지 않고 지금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보라색으로 하면 이 넓이는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넓이랑 똑같겠죠?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엔 초록색으로 하면 이 넓이는 어때요?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넓이랑 똑같겠죠? 그러면 결국에 구하는 넓이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 넓이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를 적분하는 대신에 여기서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다음에 지금 이 함수가 fx죠. fx를 적분하면 되는데 지금 이 직선까지네요. y는 1까지네요. y는 1까지. 그러면 위에 1이 있으니까 1에서 fx를 뺀 범위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0부터 1까지 적분할 건데요. y는 1이라는 직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1에서 fx를 뺀 0부터 1까지 적분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넓이 같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면서 어느 부분의 넓이가 똑같은지 설명을 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 역함수와 넓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g1까지 gx, dx의 값은 함수 y는 fx, y는 fx와 y축, 그 다음에 직선 y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적분값 구해주시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에서 fx를 뺄 거예요. fx는 지금 요 식이죠? 1에서 빼주시게 되면요. 1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여기에 1 더하기 1 2니까 플러스 2x로 적분되죠? 0부터 1까지. 그래서 0을 대입해 주시면 정리하면 12분의 1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처음에 교점을 구해야 됐어요. 먼저 이걸 찾아내야 됐죠. fx를 미분했더니 0보다 커요. 그래서 확실히 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fx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gx와 fx의 교점을 찾기 위해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x는 1이라는 점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역함수에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역함수와 넓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gx dx는 이 넓이랑 똑같았어요. 이 넓이랑 똑같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4점과 2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 넓이가 어느 부분이 같은지 자세히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적분값을 구했더니 12분의 13이 나왔죠? 여기서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유형편 다항함수의 적분법 파트에서 3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돼요. 1대1 대응하려면 3차 함수가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다른 x에 같은 y 값이 나오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극값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극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는 f'x, 자, f'x 한번 구해볼까요? f'x는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라는 f' 2차 방정식이 0이 되기 위해서 판별식 이용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값을 가지지 않아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극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면 판별식 이용해 볼까요? 4분의 d 이용해 주시면요. b'제곱 마이너스 ac가 b'제곱이면 a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인수분해하면 a-9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수 a가 최소값을 가질 때 최소값 몇이에요? a는 0이죠. 따라서 a는 0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fx는 그때 어때요? a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1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 3차 함수를 아래에 그래프를 올려놨어요, 미리. 자, 0,10을 지나죠. 여기 0,10을 지나고요.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fx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gx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fx가 0,10을 지나니까 gx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10,0을 지나겠죠. 그리고 gx를 2부터 10까지 적분한 값을 구하래요. 2부터 10까지. 자, 그러면 gx를 구해서, 식을 구해서 적분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더 쉽게 풀려면 2부터 10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대칭 이동하면 fx가 0부터 2까지 여기서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요렇게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에서 여기 정사각형 넓이를 빼주시게 되면 정사각형 넓이를 빼주시면 gx를 2부터 10까지 적분한 값이랑 똑같다는 걸 활용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값에서 여기 정사각형 넓이 2, 2, 4죠. 4를 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gx를 안 구해도 fx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0부터 2까지 fx는 여기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10이었어요. 이 식을 적분한 거에 4를 빼주시면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10x를
0부터 2까지 적분하고 4를 빼주시면 되겠죠. 먼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0이에요. 그리고 0 대입하면 0이고 여기서 4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1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전 3-1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EBS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국공학대에서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자, 우리 여기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먼저 EBS 보시면 3차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 값이 존재하면 안 됐고요. 그 값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됐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 과정 생각해내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 기출문제에서는 f'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함수였고요.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점, 이 과정 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4점짜리 문항이고요. 연계율은 80% 정도예요. 그리고 EBS에서는 추가로 실수 A가 최소값을 가질 때라고 해서 A를 0이라는 걸 딱 구했고요. 그래서 fx도 구해줄 수 있었죠. 여기서의 이 문제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gx를 구하는 게 아니라 대칭을 이용해서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넓이를 옮겨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gx를 구하는 게 아니라 fx,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x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fx를 활용해서 대칭 이동해서 넓이가 어때야 같은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겠죠.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전 3-2번 문제 풀어볼게요.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f1은 0보다 크고요. f'1의 값을 찾는 거죠. 먼저 가조건에서 양변을 x 대 미분해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c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양변에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볼게요. 한국공학대 기출에서 답지를 보시면 미분해도 상관없는데 x는 0을 대입해서 c값을 풀었기 때문에 한국공학대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좌변은 c죠. 우변은 0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0이에요. 그쵸? 따라서 정리하면 c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fx 구해줄 수 있죠? 정리할 수 있어요. fx는 ax제곱 플러스 bx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는 어때요? 미분해 주시면 2ax 플러스 b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좌변은 ax 4제곱 플러스 bx제곱이죠. c가 0이니까. 그리고 0부터 x까지 x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f't는 여기 x 대신에 t 대입하는 거니까 2at 플러스 b dt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변을 전개해 주시면요. 0부터 x까지 전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4at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ax 제곱 t 플러스 bx 제곱이 나오게 돼요. 지금 이 식을 다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 적분해야겠죠. 적분해 주시면 3분의 4ax 세제곱 t 세제곱이죠. t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ax 제곱 t 제곱 플러스 bx 제곱 t를 0부터 x까지 적분하면 되죠. x 대입해 주시면 3분의 4 ax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ax 제곱 x제곱 플러스 bx 세제곱이고 0 대입하면 다 0이에요. 자,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하면 ax 4제곱 플러스 3분의 4a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기 때문에 ax 4제곱 없어지고 bx 제곱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3분의 4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4a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찾아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4래요. 그럼 이 말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 더하기 b가 2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가지를 봐주셔야 돼요. 첫 번째,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b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4a 대입하면 a 마이너스 3분의 4a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3분의 1a는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a는 6이고 b는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 이때 fx는 어때요? fx는 이 식이죠? 그러면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니까 마이너스 8x. 그럼 이때 f1은 어때요? 6-8이니까 마이너스 2. 음수죠? 근데 위에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F'F'일은 0보다 커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엔 a 플러스 b가 2인 경우 볼 거예요.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4a 대입하면 a 마이너스 3분의 4a는 2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a는 2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고요. b의 값은 8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fx 정리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죠. f1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6 더하기 8은 2기 때문에 0보다 큰 거 가능하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가 나오게 돼요.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죠 이제? f'1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미분해 주시면 f'x는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이죠.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국공학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C는 0임을 구했어요. 자, 여기서 X는 0을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요. 양변을 미분해서 구해도 상관없어요. EBS에서는 양변을 미분해서 구했기 때문에 익숙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C는 0임을 구하는데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C는 0이니까 가식의 가 조건에서 F'T 다 대입해서 B값을 마이너스 3분의 4a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5점을 줬어요. 그래서 나 조건에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거나 2일 때, 근데 마이너스 2일 때는 f1이 음수이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고요. 이 과정에서 3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일 때 f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점수를 준 거예요. 여기서 점수를 준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점수를 3점을 줬어요. 따라서 이 경우 만족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8일 때 fx 구해주시고 따라서 정답은 f'1은 마이너스 4였죠. 여기서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유형편 다항함수의 접분법 파트에서 3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돼요. 1대1 대응이려면 3차 함수가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다른 x에 같은 y 값이 나오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극값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극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는 f'x, 자, f'x 한번 구해볼까요? f'x는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라는 f' 2차 방정식이 0이 되기 위해서 판별식 이용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값을 가지지 않아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극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면 판별식 이용해 볼까요? 4분의 D 이용해 주시면요. B'제곱 마이너스 A씨가 B'제곱이면 A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인수분해하면 A-9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수 A가 최소값을 가질 때 최소값 몇이에요? A는 0이죠. 따라서 A는 0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fx는 그때 어때요? A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1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 3차 함수를 아래에 그래프를 올려놨어요, 미리. 자, 0,10을 지나죠. 여기 0,10을 지나고요.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fx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gx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fx가 0,10을 지나니까 gx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10,0을 지나겠죠. 그리고 gx를 2부터 10까지 적분한 값을 구하래요. 2부터 10까지. 자, 그러면 gx를 구해서, 식을 구해서 적분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더 쉽게 풀려면 2부터 10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대칭 이동하면 fx가 0부터 2까지 여기서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요렇게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에서 여기 정사각형 넓이를 빼주시게 되면 정사각형 넓이를 빼주시면 gx를 2부터 10까지 적분한 값이랑 똑같다는 걸 활용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값에서 여기 정사각형 넓이 2, 2, 4죠. 4를 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gx를 안 구해도 fx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0부터 2까지 fx는 여기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10이었어요. 이 식을 적분한 거에 4를 빼주시면 적분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10x를 0부터 2까지 적분하고 4를 빼주시면 되겠죠. 먼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0이에요. 그리고 0 대입하면 0이고 여기서 4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1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3-2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수능 특강에서는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공학대에서는 2차 함수 fx라고 해서 a, b, c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공학대가 조금 더 복잡했죠. a, b, c 값을 찾기 위해서 가나 조건을 활용해서 풀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에서 양변을 미분해서 fx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한국공학대에서는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x는 0을 대입해서 c값을 구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렇게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서 c값을 구해도 상관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율이 50%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 정적분에서 미분하면 식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공학대에서는 x 대신에 0을 대입해서 0부터 0까지 적분하면 0이구나 아셔야겠죠?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5전 3-3번 문제 풀어볼게요. a가 0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fx가 범위에 따라 나눠져 있고요. f'x의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했더니 1일 때 이 극한값을 찾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봐주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h는 어때요? 좌극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좌극한. 그러면 위에 함수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fh는 h제곱 더하기 ah예요. 그리고 f0은 어때요? f0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h분의 h제곱 플러스 ah. 그러면 리미트 h가 0에서 좌극한 확인하면 h 플러스 a이기 때문에 a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극한도 확인해 볼게요. 우극한 확인해 주시면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은 마찬가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이번엔 아래 함수 봐주시면 되죠. 그러면 fh는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ah인데 f0은 0이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h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우극한도 a예요.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같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거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f'x의 식을 한번 써볼게요. f'x는 어때요? 미분해 주는 거니까 여기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미분하면 2x 플러스 a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나오게 돼요. 자, 우리 f'x 구했고요. 절대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a가 양의 실수예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y절편이 여기 a고요. 아래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요렇게.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부분이 대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x수 대칭으로. 그래서 이렇게 뾰족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똑같이 y절편 a고요.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나오겠죠. 근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이 음수인 부분이 x수 대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f'x의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뭐 찾는 거죠, 지금? 뭐 찾는 거예요? 이 극한값 찾는 거예요. 이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먼저 더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절대값 f'x가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1이라 했죠, 1. 그러면 적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이 삼각형 4개 나오죠. 다 넓이가 똑같아요.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에서 4배 해주면 돼요. 이 삼각형 넓이 어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삼각형이 4개 있는 거죠. 그러면 a제곱이 1이라는 건데 a가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a는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a가 1이기 때문에 f'x를 정리해 볼게요. fx는 a가 1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어때요? 2x 플러스 1이죠. a가 1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f-1은 어때요? 마이너스 1은 이 식에 대입하면 0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f1도 어때요? 이 아래식에 대입하면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극한값 한번 풀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a 플러스 2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h 분의 나누기 h 극한값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a가 몇이었어요? a가 1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a를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식을 약간 변형할 필요가 있어요. f1 마이너스 1 플러스 2h 여기에서 f 마이너스 1을 빼주고요. 그 다음 식 뭐가 있죠?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에서 아까 f 마이너스 1을 빼줬는데 어차피 0이잖아요. 이 식을 f1을 더할 거예요.
어차피 0이죠. F1도 0이고 F-1도 0이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 H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극한값을 요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이고요. 마이너스로 빼내면 요 극한값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1-H 마이너스 F1을 H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극한값 찾으려면 여기 2H가 똑같아야 돼요. 2H.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식도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분모에 2를 곱해주시면 분자에 2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분자에도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극한값은 미분계수 F'-1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이 극한값은 F'1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F-1은 어때요? 위의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1은 어때요? 아래 식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공학대 채점기준표 먼저 확인해 보시면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했죠. 좌극한, 우극한을 구했더니 같기 때문에 fx는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했어요. 여기에서 3점을 줬어요. 그리고 f'x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과정, 이 과정에서 3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힌트 하나 있었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절대값, f'x의 절대값이 1이었어요. 따라서 a가 양의 실수기 때문에 1이 나왔죠. 이 과정에서 4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f-1과 f1이 0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f-1과 f1이 0이라는 거에 2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극한값을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 극한값 정리하는 과정에서 4점을 줬고요.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었죠. 여기 마이너스 3을 구하는데 2점을 줬어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다항함수의 접분법 파트에서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모든 실수와 알파에 대하여. 자, 일단은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fx는 x 4제곱 땡땡땡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f'x는 어때요? 미분해 주시면 4x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 다 모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나올게요. 여기서 a, b, c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f'x 4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적분할 건데, 자,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0부터 알파까지 2배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지수가 짝수인 것만 살아남는 거죠. 이 ax제곱 플러스 c. 왜냐하면 4x 세제곱과 bx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더하면 없어져요. 0이에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c만 적분해서 2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적분해주시면요. 이 식이 지금 0이 나와야 되죠. 가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적분이 0이 나와야 돼요. 이 적분이 0이 나오려면 x제곱의 개수인 a도 0이고 상수 c도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입해 주시면 f'x는 그럼 어때요? 4x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간단하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조건에 의해서 fx는 x는 1에서 극값 0을 가진다? 그러면 f'는 어때요?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f'1 대입해 주시면 4 플러스 b예요. 여기 x 대신에 1 대입하면 얘가 지금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f'x는 b가 마이너스 4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fx를 구해주려면 f'x를 적분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를 적분해 주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가 나오게 돼요. c는 적분상수죠. 그러면 f1은 몇이에요? 나조건에 의해서 함수 fx는 x는 1에서 0을 가지니까 f1은 0이죠. 그러면 또 f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f1은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시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c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c의 값 1이에요. 그러면 fx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적분할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 dx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지수가 짝수고 여기 상수예요. 그러면 이 식은 0부터 1까지 2배를 해줘도 상관없죠.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dx를요. 그러면 이 적분해 주시면 5분의 1 x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x를 0부터 1까지. 그러면 1 대입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이죠. 그러면 15분의 16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여기에 30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거에 30배를 해주시면 30 곱하기 15분의 16이니까 3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한국공학대 논술수학 3-3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키워드는 정적분이에요. 다항함수 성질을 이용한 정적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EBS에서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고요. 한국공학대에서는 2차 함수인데 범위에 따라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 문제로 여기서 EBS에서 한국공학대로 추가가 된 문제가 절대값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절대값 f'x가 적분했더니 1이라는 점. 요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연계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점짜리 문항이긴 하지만 쉬운 4점짜리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공학대에서는 이 극한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f-1을 빼주고 f1을 더해줬죠. 어차피 0이었으니까.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도 알고 계셨어야 돼요.